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조은아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몇 년째 우리나라의 연평균 독서율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죠. 이에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이용자의 성향에 맞춰서 책을 골라주고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읽고 기록하고 또 공유하는 모든 독서 경험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도서 플랫폼 플라이북의 김진현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진한 감동까지 완벽한 3박차를 거춘 4월의 영화들을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2차전지)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차세대 전지 개발에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를 추진할 계획인데 안정성이 높은 전고체 전지와 주행 거리가 높은 리튬 메탈 전지, 무게가 가벼운 리튬 황 전지 등 유망 2차전지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차량용 전고체 전지 양산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인데요. 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합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 공제 인정 범위를 광물 가공 기술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일몰되는 적용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장비 기술을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R&D와 5천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 국내 양극재 생산 용량은 4배, 장비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담배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반투명 시트지. 그러나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상승하는 등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은 데다 편의점 내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5천 건을 넘어서면서 시트지를 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먼저 담배업계와 편의점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 개혁 과정에 착수했는데요. 담배 광고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진행된 온라인 토론에 게시된 1,604개의 의견 중 시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개 수준에 그치며 국민들도 편의점주의 안전 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 부착을 주도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 규제 기본협약 FCTC의 가입 국가인 만큼 담배 광고 규제 완화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편의점주의 안전을 보장하며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시작되면서 경제 분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옵니다. 국내 기업인 122명이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가운데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과 투자 유치 등 한미 양국이 주고받을 경제협력 보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항공우주와 원전, 방위산업과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미 기업과 기관들이 수십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최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잇따라 시행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각국마다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영업기밀인 수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보조금 제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과제로 꼽힙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방미.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산업의 불이익을 완화하고 한미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90건. 이 가운데 충전 등의 이유로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36%에 달합니다. 문제는 배상 체계인데요.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나 LPG 충전소와 달리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피해 보상은 온전히 사업자의 배상력에 의존합니다. 5대 손해보험사에 집계된 전기차 충전기 보험 가입 기수는 47,255개. 가입률은 23%로 충전기 10개 중 8개가량이 무보험인 셈인데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원인 미상 등 사업자 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50만 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여기엔 국민들을 보호할 배상 논의는 쏙 빠졌는데요. 전기차 충전기 사고 예방 노력과 실효성 있는 사후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플라이북은 책과 사람을 더 가까이라는 미션 아래 우리나라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내 1위 독서 SNS 플라이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라이북의 대표 김준현입니다. 최근 책을 고르고 읽는 모든 독서 경험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이 등장해 화제다. 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독서 SNS 플랫폼 플라이북. 이들은 AI를 통해 개인별 맞춤책을 추천하고 구매부터 정기 구독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책과 사람을 가까이 만드는 스타트업 플라이북의 김준현 대표를 만나본다. 플라이북은 책과 사람을 더 가까이라는 미션 아래 우리나라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독서 SNS인 플라이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북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책으로 날아가고 또 책이 사람들에게 날아가듯이 서로 가까워진다라는 저희의 미션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이북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독서 SNS 플랫폼인데요. 사람들이 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어지고 책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SNS입니다.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책과 관련된 기능들을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버티컬 SN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플라이북 멤버십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이북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매달 한 권씩 맞춤 책을 선물처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달의 이용자들의 독서 이력과 그리고 기분, 관심사 같은 상태 정보를 분석해서 맞춤 책을 추천을 해서 드립니다. 만약 받으신 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책으로 다시 교환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는 책이 있을 경우 미리 읽은 책으로 등록을 하시면 피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책을 잘 안 읽던 분들도 좀 더 독서에 가깝게 해드리는 게 제 미션이다 보니까 기존에 1년에 책을 한 권 정도 읽으시는 분이 저희 서비스를 구독하시고 나서 매달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게 되는 그런 지표를 볼 때 좀 보람이 되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실제 최근 이용자 데이터를 보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과 후에 평균 독서량이 약 5배 정도 증가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SNS를 쓰시면 저희가 이제 고객들의 독서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니까 현재 한 300만 권 정도의 이제 독서 기록 데이터가 쌓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플에서 이제 저희가 책을 추천해드리는
플라이북 AI라는 도서 추천 시스템이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희 SNS를 쓰시는 고객분 중에 실제 도서관 관계자분들, 관장님이나 사사님들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서관에서도 이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 싶다라는 요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추천 시스템을 도서관에 오프라인에 있는 어떤 키오스크 형태의 기기로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도서관 이용자분들이 그 기기를 씀으로써 좀 더 독서 대여율도 높아지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테스트로 한 1년 정도 시범 서비스한 이후에 지금에는 이제 도서관들의 조금씩 이제 효과에 대한 소문이 나서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에 한 150개관에 이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SNS의 특성상 이용자들 간에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예를 들어 뭐 아시겠지만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이 다 독서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업가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이 실제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뭐 역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저희 SNS에 들어오셔서 실제 지인들 또는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 SNS의 경험을 책이라는 어떤 환경에서 특화돼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 아무래도 동기부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점,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이 어떤 먹방하는 걸 보고 혹은 어디 맛집에 갔다라는 걸 보고 그 맛집에 가고 싶어지는 것처럼 책을 보면서 그 책을 나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점이 기존 SNS와의 또 차별점이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읽고 싶은 책을 발견했을 경우에 저희 SNS에서는 그 책을 또 바로 구매하거나 뭐 대여하거나 또 정기 구독하는 등 독서 경험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또 차별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서라는 경험에서 책을 고르는 것부터 읽는 것까지의 어떤 수직 통합된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 특별하진 않아요. 제가 원래 IT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독서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보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이 이제 매년 독서 인구에 대한 지표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지표를 봤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독서율이라는 게 개인이든 국가든 미래의 어떤 핵심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고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객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요구사항들을 요청하셨을 때 이를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리고 최초 저희의 미션에 집중한 점,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 다시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을 꾸준히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고전 책들을 좋다라는 건 아는데 뭔가 딱딱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인데요. 처음에 종교책처럼 이제 인식이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직접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깨우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어떤 지식으로 습득도 가능하겠지만 몸으로 부딪히고 행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점이 크다라는 점에서 제가 스타트업과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저희 책과 사람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미션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팀원들이랑 이제 토론을 하거나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이
미션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이 부분들이 사람들의 독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뭔가 책이랑 가까워지는데 정말 기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의 가장 기준이 되었고 지금도 그 부분을 계속 집중을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이 출판 시장과 독서 시장을 많이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책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책의 매체나 형태가 다양하게 기술의 변화에 맞춰서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자책과 종이책 그리고 오디오북 이 모든 게 다 사실 보완을 하면서 독서에 도움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VR 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형태가 변화하면서 독서에 계속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서비스를 런칭할 때에도 이 같은 마음이었는데 사람들이 사실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시겠지만 새해 다짐을 하게 되면 항상 그 3위 안에 독서가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고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책을 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거를 계속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싶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나라 독서율이 한 47%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스웨덴 같은 국가는 75%가량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저희 서비스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서비스가 기여를 함으로써 저희 나라 인구 독서율이 70%까지 육박하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저희가 계속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